그 다음에 246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이제 과세 거래라고 있으시죠? 과세 거래. 그래서 과세 거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은 용역의 수입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재화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재화. 그래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뭐요? 무체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유체물이라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무체물도 가치가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뭐를 보셔야 되냐면 당구장 표시 있어요. 유체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매매 거래에서는 면세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나중에 또 적어 드릴 건데 우리가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상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초과가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있어요. 네. 그래도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제 얘기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법에는 왜 면세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토지는 뭐다? 면세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빌려주는 건 또 과세예요. 땅 빌려주는 거. 그래도 요거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요 밑에는 이해가 돼요. 건물, 상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빌리는 것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가 옛날 걸로 하면 24평형을 국민주택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넘는다는 얘기는 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거는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니까 돈이 많을 거야. 많으니까 뭐 내라? 세금 내라. 그 다음에 임대는 우리가 임대 왜 하죠? 전세나 월세 왜 살아요? 돈이 뭐해서? 부족해서. 돈만 하면은 대부분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임대는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작은 집이에요. 작은 집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면세. 그 다음에 빌려주는 것도 뭐예요? 면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시고 나머지는 금액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상가는 비싸니까 사도 과세, 빌려줘도 과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어요. 24평형. 그 다음에 80제곱미터 정도 봅니다. 그래서 80제곱미터 정도를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봐요.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넘는다는 얘기는 큰 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큰 집 사면은 뭐가 있을 것이다? 돈. 그러니까 사고 팔 땐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근데 빌려줄 때는 내지 맙시다. 왜냐면 빌린다는 얘기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작은 집에 산다는 얘기는 돈이 뭐 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왜냐면 돈 많으면 큰 집 살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사는 것도 면세, 빌려주는 것도 뭐예요? 면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나 전세 살 때 세금 계산서 안 끊잖아요. 맞죠? 근데 이쪽 가면은 세금 계산서 끊어요. 건물 쪽 들어가면은.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거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오늘만 적어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적긴 할 겁니다.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빼줬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간주공급 보실 때는. 그래서 마이너스로 빼줬는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면세의 뜻이 뭐죠?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그러면은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냐면 그럴 거면은 뭐하러 매입세액을 빼줘요. 맞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매입세액 빼줬으니까 매출세액을 만들어. 없어도. 그래서 만들어서 뭐를 내요? 세금을 내. 요게 간주공급제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면세사업은 매입세액 빼줬는데 면세니까 매출세액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인정해 주잖아요. 간주공급으로 안 만들면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면세인데 매입세액 빼고 매출세액 발생 안 해도 괜찮대. 그러면 불법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질러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때는 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법인 게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요게 생겼어요.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신용카드도 되고 세금계산서도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세무사 사무실에서 회사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일단 처음에 살 때 세금계산서 받으세요. 그 다음에 대금 결제할 때 카드로 긁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시켰어요. 왜냐면은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과세 입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카드로 긁었으니까 뭘로 또 할 수 있어요? 매입에 카과로 2번 넣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어요. 왜냐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항상 법을 만들 때에 이게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일명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잘못 만든 거였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로 하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에다가 도장 같은 걸 찍어요. 뭐 찍냐면은 요거는 이중 발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입력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생긴 게 뭐냐면은 불법을 뭐 하기 위해서요?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과거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면세니까 매출세액이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너네 이거 면세로 팔았어도 과세로 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 세금 내라. 그 대신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매입세액을 뭐 받았을 때요? 공제 받았을 때. 근데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안 됐으니까 플러스 시킬 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게 비영업용 뭐라고요? 소형 승용차. 그래서 우리나라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세법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외제차의 한 7, 80%는 중소기업에서 산 거래요. 실제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대기업이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이 승용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많이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땅덩어리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때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다음에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판매하는 회사예요. 뭐 파는 회사예요? 타이어. 근데 사장님 자동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타이어 뭐 해줘야 되죠? 갈아야 되죠. 근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요런 거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물차는 괜찮아요. 화물차는 일해야 되니까. 근데 무슨 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용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0cc 넘는 것들.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만약에 공짜로 갈아줬어. 그러면 공짜니까 매출세액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너 이거 매출세액 발생시켜서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저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지점 간의 거래. 근데 정식 명칭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넘겨줄 때 공짜로 넘겨주는 건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본점에서 지점으로 당연히 물건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낼 때에도 세금 계산도 주고 받습니다. 원칙은. 왜냐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판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거를 공짜로 팔았대. 그럼 국가에서는 아니야. 너네 이거 돈 받고 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 내라고요? 세금을 납부해라. 왜냐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넘길 때 공짜로 줄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왜냐면 일단 운반비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본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게 자가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야. 친척애가 대학교 졸업했어.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줄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줬다 그래서 이것도 인정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네,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돈 주고 뒷돈 받은 다음에 국가에서 연락이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친척이 줬는데요. 아는 사람 줬는데요. 이런 걸 인정해버리면은 국가에서 세금 걷는 게 어때요?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형평성이 깨지잖아요. 공정한 사회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공정한 사회 아닌데 세금까지 공정하지 않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어때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가 회계 때 얘기했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점상. 왜요? 노점상 분들은 세금 안 내. 나는 세금 다 내. 예, 거기에다가 임대료도 내. 노점상 분들은 임대료 땅 쓰는 거 조금 내잖아요. 일정 부분은. 예, 내긴 하는데 안 내는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은 진짜 증오를 넘어서 엄청나게 싫어요. 진짜로. 예. 저도 한번 겪은 적 있거든요. 친구놈이 근데 걔는 참 사업운이 없어요. 예. 걔가 닭갈비집 하면은 닭들이 문제 생기고요. 소고기집 하면은 소들이 문제 생기고요. 예. 그리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참 그러면 뭐래도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놈이 TV에 노점상만 나오면 그렇게 욕을 해요. 예.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저분들은 세금을 솔직히 거의 안 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명동의 노점상은 외제차 끌고 다닌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개인적 공급에서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거기 248페이지 보시면 3번에 그 경조사 1번도 좀 봐두세요. 작업복, 작업목, 작업하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거기 24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작업복, 그 다음에 작업목, 작업화 요런 것들 직원들 오면 회사에서 사주죠. 요거는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돼요. 개인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이제 연애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직장 연애 및 직장 문화 관련된 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코로나 아마 없어지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또 늘어날 거예요. 사내 연애 회사에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TV에 나왔던 어떤 회사는 사장님이 뭐 하나 걸었었어요. 만약에 사내 연애에서 결혼하면은 축의금으로 500인가 1000 내겠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TV 아니었으면은 50이나 100이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세금 안 내도 되고, 그 다음에 다가 제일 잘 나와요. 1인당 얼마요? 1인당 연간 10만. 10만 원 이하예요. 근데 10만 원 넘으면은 세금 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1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그러니까 만약에 12만 원짜리를 선물을 했어. 그러면 얼마 오바됐죠? 2만 원 오바됐죠. 그러면 2만 원에 대해서는 뭐 내라? 세금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즘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 관련돼서 공짜로 주는 겁니다. 증여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데,
거기 밑에 가나다라 말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가 보시면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무슨 품이요? 견본품. 견본품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견본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견본품을 보고 아 이거 괜찮네, 별로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시면 특별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은 뭐 이제 바닷가에 그 배가 문제가 생겨갖고 기름 난리 난 적 있었죠. 예, 그때 보면은 이제 구호물품 같은 거 보내준 적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포항 쪽에 그 지진 났을 때에도 구호물품 같은 거 보내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걷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건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세금 걷는데 그러면 구호물품 안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 광고 선전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거. 이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뭐냐, 화장품 가게. 화장품 가게 보면은 호객행위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오시면 뭐 하나 더 주겠다고. 네,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안 걷냐면 국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면 뭔가라도 하나 껴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껴주는 게 본품보다는 가격이 대부분 어떻죠? 저렴하죠. 그래서 조금 국가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거를 포기하는 대신 큰 거를 얻어가겠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주고 본품 뭐해라? 많이 팔아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수재화인 증정품. 그래서 이것도 화장품 가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사면은 샘플 주잖아요. 샘플에 대해서도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 왜냐면 우리 대부분 화장품 살 때 뭐 이제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나이 좀 있는 분들은 견본품 많이 주는 데로 가요. 샘플 많이 주는 데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마일리지 점수 있죠. 뭐 마트 같은 데에도 보면은 그 점수 있잖아요. 포인트 점수. 그걸로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은 걷지 않겠다.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파는 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아무런 서비스가 없고 한 군데에선 포인트 점수 준대. 그럼 포인트 점수 주는 대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죠.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우리 폐업하죠. 왜예요? 폐업? 장사가 뭐해서? 안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남은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남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시에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그래서 남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장은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여러 개인데 사업은 한두 개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을 일부러 늦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폐업해도 뭐 내야 되니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폐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폐업도 돈 들어요. 만약에 내가 상가에 입점했는데 상가 안에다가 막 이것저것 인테리어를 했어. 그러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한 경우에 나갈 때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거 다 뜯어내는 것도 돈이잖아요. 뜯어내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폐업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뜯어도 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잔존재화 있으면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뭐를 내셔야 된다고요? 세금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근데 이 공매 및 경매는 강제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 양도. 그래서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는 얘기는 뭐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물납. 또 물납이
우리가 세금 납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제 현납, 뭘로 내는 거예요? 현찰납. 네. 그 다음에 물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납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세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물납이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데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또 뭐 부동산으로 낸다던가 아니면 뭐 골프채 아니면 우리 집에 미술품이 비싼 게 있어. 그런 걸로 내시는 분들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납.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세금 낸다고 거기에다 10%를 더 내래. 그러면 물납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 물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리고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토지 있죠.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있거든요. 땅으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대요. 만약에 내가 땅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어. 근데 현금은 없어. 그러면 땅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땅으로는 물납하지 말래요. 통으로 다 주는 거 아니면. 국가에서 땅으로 물납할게요. 그러면은요. 내가 찍어서 주는 게 아니래요. 너 이거 가져가. 이게 아니고 국가에서 찍는데요. 근데 국가에서 찍을 때 중요한 데를 찍을까요? 덜 중요한 데를 찍을까요? 중요한 데를 찍겠죠. 당연히. 뭐 도로에 가깝거나. 그래서 중요한 곳을 찍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토지로 물납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관련된 일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거의 맞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또 경험담 얘기해 주신 거라. 밥 먹는데 저 아는 분은 아니었고 원장님 아는 분이셨는데 같이 밥 먹다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땅을 물려받으시면은 현금을 만들어서 현납하세요. 저 조금 받을 거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남아 있을지.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땅이 좀 있거든요. 가봤는데 아우 멀어요. 한 3시간 끌고 가야 되나 차 끌고. 참고로 장인어른도 집이 조그마한 게 있으세요. 지방에. 근데 그 지방이 어디냐면 완도예요. 한 번 가봤어요. 인사드리러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가봤는데 멀더라고요. 확실히 완도는 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우리 담보라는 건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담보가 요겁니다. 주택 담보대출. 그래서 집을 살 때에 내 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집값 자체가 그만큼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뭐 하는 거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나 원금을 못 갚으면은 이 집을 뭐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겠다라는 하나의 미래의 약속이 담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담보 자체는 현재 공급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돼버리면 이것도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로 파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몇십 조래요? 어마무시해요.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인데 요거는 강제로 팔리는 겁니다. 빨간 딱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딱지 붙으면은 강제로 뭐 하죠? 팔아버리죠. 근데 강제로 팔리는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포괄의 뜻이 뭐죠? 전부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죠. 맞죠? 그러면 이 회사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내 사업장을 사가신 분이 내시면 되겠죠. 왜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세요. 2016년도 기사 중에 네. 200억 기부했는데 아, 있죠. 240억. 네. 추징 당한 황필성 박사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황필성 박사님 쪽으로 이제 승소가 났는데, 근데 그 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위에 분들이 해야죠. 네. 그 뒤로 아직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TV에도. 예. 수시로 나와요. 예. 근데 어쨌든 법이 그런 걸요. 그거는 저기 위에 분들이 하셔야죠. 근데 그분들 지금 일 안 하잖아요. 예. 지금 일해요? 안 해요. 자기들끼리 노닥거리고 있지. 예. 내년에 대통령 누구 만들 거냐. 지금 그거에만 다 쏠려 있지. 지금 일 안 해요. 원래도 일 안 하는데. 예. 근데 그분들 그쪽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런 거 나올 때만 그냥 얘 바꿔야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예. 안 그래도 기부 안 하려고 하는 문화인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기부 얘기 나올 때마다 그분 얘기 나오는데 뭐 방법이 없죠. 뭐 법이 그런 거.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저희 천암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은 유들이라는 게 있어도 안 되고 예, 없어요. 원래 그 공무원이라는 단체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했는데 기부한 거보다 돈을 더 내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이 그렇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뭐 그렇다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 누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준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분이 또 되면은 바뀔 수도. 이재명 씨나 좀 누가 되면은. 근데 솔직히 저는 이재명 씨 요번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재명 씨 말고 딴 사람이 하고 이재명 씨는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타이밍상 요번에 만약에 이재명 씨가 하면 솔직히 이재명 씨가 하면은 저기처럼 될 것 같아요. 필리핀. 예,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라고 있잖아요. 막 하시는 분. 예.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죽어. 이런 분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포스라 지금 현 상황하고는 조금 덜 맞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서 좀 안정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더 안 좋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인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정치 쪽은 잘. 내가 뭐 참고로 제가 찍은 사람 지금까지 거의 다 안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투표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명 되고 다 떨어졌어요. 내가만 찍으면. 네. 그리고 저는 인천 야구 경기 할 때 야구 경기 잘 안 보러 가요. 왜냐면 연승하다가도 나만 가면 져요. 진짜로. 그리고 야구 경기장도 잘 안 가요. 솔직히. 예전에 좀 몇 번 갔었는데 나만 가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잘 못 찍나 봐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은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다음에 249페이지 말고요 250페이지. 네, 여기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뭐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간주공급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간주공급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요. 무상공급이라고. 요 간주공급이 무상공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무상공급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공급. 요 재화의 무상공급이 간주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까지 봤었던 게 그 간주공급이 무상이에요. 다 공짜.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거기다 써 있어요. 교재에도.
그래서 뭐 보시면 재화의 무상 공급 같은 경우에는 왜 과세 대상이냐면 재화는 대부분 얼마인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공짜로 주더라도 가격을 정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왜냐면 10,000원짜리 공짜로 주면 10,000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걷기가 쉬운데 대부분 용역은 서비스예요. 몸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공짜로 준 거에 대해서 얼마로 책정을 할 거냐, 이게 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것도 좀 안 좋은 거긴 했었는데 과거에 보면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떤 대기업의 사장님들은 하루면은 막 몇백만 원씩 빼주고 일반 사람은 막 몇만 원 빼주고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과연 한 명당 금액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대기업 사장이라 그래서 값어치가 무조건 높아,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세금을 거두려면 거둘 수는 있는데 걷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소송 걸 거니까. 무슨 소송 거냐면 왜 내 가치는 이렇게 낮아요? 라고 소송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내 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걷기가 불편하니까 아예 안 걷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국가에서도 이런 걸 만들 때에 아 이건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어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걷는데 얘만 걷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에게 뭐 빌려줬을 때만요? 부동산 빌려줬을 때만. 그래서 회계 때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안역에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층이 비었네. 친척애가 잠깐 쉬고 있네. 그럼 친척애한테 너 여기서 커피숍 할래? 내가 빌려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거둘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 한 평당 얼마 이런 금액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거둘 때 금액 산정하기가 어떻죠? 쉽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걷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수관계인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친인척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문제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놈의 뭐요? 친인척.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은 회사에서 빼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일자리 찾아보면 가족 같은 회사.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이 지우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인식이 가족 같은 회사는 안 좋은 회사라고 어느 정도 이제 못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저래도 우리 가족들이 있고 우리 가족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신경 쓸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일이 100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 가족 아닌 사람한테 7, 80개를 주고 우리 가족인 사람한테 2, 30개를 주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월급은 더 많이 주고 일은 덜 시키고 아니면 막 출근 안 하고 실제 그런 일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 가면은 거의 다 있어요. 저 전에 다니던 데도 부사장님이 사장님 친구, 그 다음에 과장 부장급들은 다 동네 친구 아니면은 아니 그 동네 동생 아니면은 학교 후배, 그 다음에 우리 대리가 부사장 조카. 진짜 그랬어요. 그 말단 사원들 빼놓고는 거의 다 뭔가가 연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는 사장님 욕 못해요. 언제만 욕하냐면은 누가 와갖고 막 사장님 욕해 그러면 그때만 살짝살짝 이제 MSG만 뿌리는 거지 대놓고 욕 못해요. 왜냐면 대놓고 했다가 이 사람이 또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넘어가는 건 어때요? 쉽잖아요. 밥 먹다가 누가 욕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셔갖고는 호구조사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얘기 회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전에 그 컴퓨터 수업을 잠깐 해요. 여기에서도 회계 수업이 없으면은 컴퓨터반 수업을 간혹가다 한 번씩 하거든요. 한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연령대가 있는 반이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원장님이 그때 나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나가시고 저한테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더라고요. 혹시 원장님하고 친인척이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딱 바로 얘기하는 게 나이 물어봐서 짜증났었다고. 근데 나이 물어봐서 짜증났었다고 보다는 저 그 앞에 하시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연륜이구나. 처음에
웬만한 분들은 짜증났었다고 먼저 얘기할 건데 딱 물어보는 게 친인척이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연륜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웬만하면 화난 거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회사 가서. 왜냐면 회사가 생각보다 좁아요. 그래서 막내 때는 그냥 MSG만 옆에서 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욕하고 싶으면 혼자 옥상 가서 소리 지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괜히 또 저처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뒤통수 맞지 마시고. 제가 초창기에는 좀 말실수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꼭 그게 나중에 나한테 날라와요. 어떻게든. 이게 근데 이제 옆으로 돌아서 날라오냐 직선으로 날라오냐 그 차이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회사 일 관련된 거는 아니면 다른 사람 관련된 거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혼자 그냥 저기 뭐냐 떠들든가.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근로의 제공. 근로의 제공은 요거네요. 무슨 세네요? 소득세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안 봐요. 왜냐면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은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도 세금은 냅니다. 그래서 우리 매입의 수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입 나올 때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뭐만 회계 처리요?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이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그래서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주거래 우선주의.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은 주거래 우선주의는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교재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CD. 그러면 교재는 면세. 책은 면세예요, 무조건. CD는 뭐라고요? 과세. 그럼 여기에서 주는 뭐예요? 교재니까 면세로 보는 거예요. CD도 면세로.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음악 CD를 샀어. 그러면 음악 CD 안에 책자 같은 거 들어있죠. 그러면 음악 CD는 과세. 책자는 뭐예요? 면세. 여기에서 주거래는 뭐예요? 음악 CD죠. 그래서 이때는 책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걸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과세인 것도 있고 면세인 것도 있고 이게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자? 주된 거래로 가자. 그래도 주거래가 과세면은 거기에 같이 나가는 것도 과세로 보고 주거래가 면세면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뭘로 보자? 면세로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거기 2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